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를 세미나 제목으로 선택하고자 한 것은 이번 달부터 주피라는 상품명으로 리포소말 비타민 C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많은 소비자들이 아주 많이 복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은 90년대 말부터 고용량의 비타민 C 요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비타민 C의 부음을 주도한 인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방송 아침마당에서 부모님과 장인, 장모의 암 치유부터 시작해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으로 치유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또한 서울대 의대 교수라는 그의 권위에 힘입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표준 권장량이 아닌 2g 정도의 고용량 요법을 주장하였는데, 현재 Cmax의 용량이나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비타민 C 열풍이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미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오늘 세미나를 제목을 효과적인 비타민 C의 선택법과 질환발 투여법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비타민입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신속하게 유입되고 신속하게 배설되므로 때에 따라서는 매시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즉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1시간마다 비타민 C 500mg짜리를 매시간 복용하게 되면 감기가 오지 못하고 예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토끼나 개처럼 모든 포유류의 동물들처럼 체내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지, 이런 포유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합성하는데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않으므로 매일 공급되어야 하고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복용하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비타민 C를 약물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매일 먹지 않는 사람도 음식물을 통하여 공급되므로 매일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서 항산화작용, 면역계 강화, 스트레스 조절 능력, 고혈압 예방, 조직의 성장과 수복, 해독 능력 등 특이작용을 하므로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한테 비타민 C를 투여하면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항산화력은 산화를 방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계에서 항산화 현상은 못이 녹이 쓰는 것, 그리고 맛있게 깎아놓은 사과가 변색되는 것 등이,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 등이 바로 산화작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이러한 산화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비타민 C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계에서도 비타민 C가 식세포의 이동성의 증가라든지 질병 저항 능력의 증가라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비타민 C 농도가 점점 저하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스트레스 조정 능력을 조절하는 부신 기능에도 도움을 주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에도 비타민 C는 꼭 필요한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콜라겐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만이 팽팽하고 주름 없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부족되는 경우에는 노화 현상이 빠르게 올 수 있으며 동안을 유지하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등 현재 미세먼지 등 환경 독소 노출에 의한 독성 형성을 감소시켜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서 비타민 C의 복용은 누구나 다 꼭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부작용이 없다 하는 비타민 C라도 일일 비타민 C를 5g 이상, 그 이상 섭취 시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가스, 장내 가스하고 연변 형상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또 변비 치료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일 5g씩 3년 이상 매일 복용해도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대량 비타민 C를 투여하다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리바운드 스커비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스커비 현상은 괴혈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를 감량하고자 할 때는 1, 2주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맞는 최적 용량을, 비타민 C의 용량을 나한테는 얼마나 필요할까? 2g이 필요할까? 3g이 필요할까? 4g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 비타민 C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내 증상이, 가스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딱 복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적의 용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5g이 정량이야, 나는 6g이 정량이야,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일 3g 이상을 복용할 시에는 3번으로 나누어서 분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비타민 C가 신속히 배설되기 때문에 일정한 혈중 농도와 조직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기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항산화력이 뛰어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신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의 생성을 시킬 수 있는 도우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성장과 복구를 돕고, 또한 항스트레스 비타민,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의 생성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 물질이고 면역계를 증강시켜서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저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고 그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그 기관지 협착이나 점액 분비를 안정시켜서 이런 것들을 주로 예방할 수 있고 그 약물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간 해독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C이지만 내 몸에서 비타민 C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비타민 C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비타민 C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변으로 체크하는 방법인데 이 스틱을 소변에 묻혀서 노란색으로 컬러가 나온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고 파란색으로 컬러가 나온다 그러면 비타민 C가 부족된 사람입니다. 이 비타민 C의 체크 검사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경영에 비타민 C를 가지고 이 사람을 투여해야 되는지 안 투여해야 되는지 쉽게 알려줄 수 있으므로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한 약물이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흡수, 분포,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을 복용하였는데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대변으로 그냥 배출이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포에 따라서 이 비타민 C는 그 안구에도 비타민 C가 분포가 되는데 그거는 안구의 투명성을 유지해서 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맑은 그 눈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C를 더 복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 분포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형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적절한 용량, 내가 얼마까지 먹어야 되고 생체 이용료를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은 비타민 C의 장간벽의 흡수 한계를 보게 되면 비타민 C는 180mg을 복용할 때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1.5g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 50%만 흡수가 되고 12g 정도를 복용하게 되면 16%뿐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용량을 추천할까요? 그것은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가 장내에 머물면서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그 고용량 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변이나 가스 작용도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흡수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추가하면 비타민 C에다 어떤 것을 추가하면 더 흡수가 잘 되는데 그런 것이 루틴이나 팔미테이트 3 같은 것을 추가하는 방법과 아스코르빅 애시드를 아스코르베이트 염의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제형별로 다 흡수되고 있는 그 비교 자료인데, 흡수율의 순서는 정제가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 캡슐제, 그 다음 산제, 그 다음 패치제, 그 다음 설화제, 그 다음 정맥주사제.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새롭게 선보일 주키라고 하는 리포소말 형태의 비타민 C를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소말 형태의 비타민 C와 그냥 일반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리포소말 형태의 비타민 C고 빨간색의 그래프가 일반 비타민 C입니다. 그러면 시간별에 따라서 파란색의 그래프는 굉장히 높은 고농도로 흡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 비타민 C는 저농도로 흡수되는 거 보여주고 있으며, 유효 혈중 농도에 유지하는 시간도 약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C는 그러면 질환별로 얼마만큼을 써야 되냐 하는 것이 과학적인 리뷰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 알러지나 천식에는 3 내지 7g, 잇몸 출혈에는 1 내지 3g, 암 예방에는 5 내지 10g, 관상동맥과 심질환 예방에는 500ml 내지 4g, 면역 증대에는 1 내지 5g,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1 내지 5g,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1 내지 5g, 그 다음에 수술 후 상처나 조직 손상을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조직 수복을 복구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10 내지 50g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제는 이러한 주사제제와 경구용 제제, 리포소말 형태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주사용 비타민C는 고농도의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주로 암 환자에게 치료에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단계에 나눠서 1단계 20g부터 80g까지 고농도로 비타민C를 암 환자들한테 투여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근거는, 이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비타민C를 치료한 간암지하고 간암세포 이식지, 정상지에서 내용을 임상 근거를 보게 되면 배저군에 비해서 비타민C를 치료한 군들이 생존기간이 약 24.8일 더 늘어나게 됐고, 그것은 생존기간이 45.8%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항암 작용 기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H2O2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직접 살상하는 거고,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주변 세포의 결합력을 높여서, 콜라겐이 합성되면 주변 세포의 결합력이 높여지는 것이죠. 전이나 침투를 방해해서 암 환자들한테 항암 기전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고농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용 제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2g짜리 비타민 C는 이 산제를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3g 또 6g, 9g 이런 식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그만큼 흡수율이 높은 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max라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CMX의 그 비타민 C의 원료는 영국 DSM사의 그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물에 녹여서, 아니 안 그러면 그냥 입에 털어 넣어서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CMAX의 특장점은 비타민 C는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비타민 C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거의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포소말 형태의 주키라는 비타민 C입니다. 이거는 비타민 C가 약 15ml의 액체에 비타민 C 1g과 1000mg과 비타민 E 10g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천연 성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포소말 형태의 비타민 C는 흡수율이 낮은 수용성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르다가 이 캡슐레이션 시키는 것을 리포소말 형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리포소말 형태가 좋냐면,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또한 12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유효혈종들을 12시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왜 리포소말 비타민, 리포비타,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왜 다시 신제품으로 냈느냐? 그것은 기존의 제품들은 이 온도에 불안정했습니다. 이 산화될 수 있고 팽창되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한 제품으로다가 주키라는 상품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부터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키의 특장점은 리포소말 형태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100% 천연 성분이고 알코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먹기가 편리하고 글루텐 프리, 데드 프리 유제품으로서 아주 비건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포소말 비타민 주키의 적응증은 부스트 유어 이면 시스템, 면역력을 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줘서 노화나 주름 방지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만성 피로에 도움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 항산화 효과라든지 철분 흡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좋은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의 비타민 C의 적용을 보게 되면 면역계를 강화하는 것은 비타민 C의 면역 증강의 적용 이론은 모든 신체는 감염이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비타민 C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염증 반응을 면역계에 강화하는 작용이 비타민 C는 림포사이트 생성을 촉진시키고 파고사이트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트셀 벽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직에 산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쓰는 것이
그 콜라겐 포메이션,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미용과 직접적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나 모발, 손발톱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 콜라겐을 체계적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복용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애초에 비타민 C의 특성 중에 비타민 C는 신속하게 흡수되고 신속하게 배설되기 때문에 유효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길게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 C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비타민 C가 바로 리포소말 형태의 비타민 C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부신 호르몬 생성의 필수 성분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모든 피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크므로 부신 기능에서 작용하므로 이 피로를 만성 피로를 해소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 치료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가씨들은 굉장히 많은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가 변비에 적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다 장내가스 및 연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비 치료제로 다 쓰이는 것이 뭐 섬유질소를 많이 먹어라, 뭐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비타민 C가 자연적인 요법에서 그 변비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비를 약물로만 꼭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약물이 아닌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차전자피 식이섬유, 즉 다비움이라고 하는 데가 6g짜리가 한 포로 저희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맥스는 2g짜리를 이렇게 포 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맥스 3포하고 다비움 1포를 복용하게 되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변비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렇게 복용했을 경우에 변비의 변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타민 C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나 또 어떤 것 제재를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